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 수익을 말하다의 캔들 편이죠.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자, 오늘 배워야 될 주제, 또 이 캔들을 가지고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매매 방법 제시를 좀 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하신다면은 확실한 매매 기법에 어떻게 보면은 정석, 캔들을 보는 방법의 정석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배워야 될 강의 주제, 준비된 화면을 가지고 함께 좀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부분들 좀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보면은 장대 양봉, 장대 음봉, 여기서 이제 파생된 개념의 캔들이 상승 삿바형, 망치형 양봉, 망치형 음봉, 역망치형 음봉, 이렇게 이거를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현재 표현을 좀 했죠. 자, 그런 이제 부분으로 약간 보시면 되는데, 오늘 이제 배워야 할 부분들은 자, 이 모습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배워했던 부분들은 장대 양봉 중심 위쪽에서 현재 움직여주는 거, 그다음에 고점에서 장대 양봉 중심 위에서 움직여주는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상승 삿바 형태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했죠. 그다음에 장대 음봉의 중심, 저점에서는 매수 신호, 그다음에 장대 음봉의 중심에서는 중심의 어떤 십자 도정, 이거를 합산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망치형 음봉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런 부분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 다음 오늘 이제 배워야 할 주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잠깐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좀 했던 주제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배워야 할 주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현재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린 건데, 중요한 것은 십자 도정에서 개파락에서 크게 올라와줬던 그런 부분, 그다음에 십자 도정에서 갭상승에서 크게 내려갔던 부분, 뭐 이 바닥에서 있을 때는 이런 형태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갭상승에서 갭하락에서 큰 양봉, 그다음에 갭상승에서 큰 음봉, 이런 형태가 나와줄 수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걸 이제 합성 캔들로 이제 보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두 개를 합성을 했다 하면은 이 망치형 양봉이 나와주죠. 다시 말해서 오늘 이제 배워야 할 주제의 핵심은 요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가에서 개파락을 했다가 크게 올라가는 어떤 파동,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하락 추세를 계속 보여주다가 크게 올라갔던 이 파동, 요거를 이틀간으로 합산하면, 이틀간으로 이제 분해를 하면은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 배워야 할 캔들은 망치형 양봉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음 장 보면서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배워야 할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름형 캔들의 표준형 매매 공식, 요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표준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랫꼬리 부분,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아랫꼬리 부분들하고 윗꼬리, 위의 몸통 부분, 이게 이제 1대1인 경우가 표준형이 좀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 하다 보면은 이런 형 캔들이 정확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요거를 약간 다양한 변형을 보면은 시가에서 빠졌다가 한참 오르다가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러죠. 그다음에 시가에서 빠졌다가
여기까지 왔다가 1대1 대칭했다가 종가 상에 살짝 밀려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아래 꼬리를 달다가 요걸 1대1을 돌파를 해서 한참 올라가다가 밀려주는 경우, 다양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모두 다 공통적으로 어떻게 보냐면은 이 전체 이 아래 꼬리에 대칭선을 저항선으로 긋고, 그다음에 시가 기준으로 아랫꼬리의 어떤 진폭만큼 잡아서, 그다음에 여기를 이제 중심으로 보고 모든 것을 매매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 저항선을 그리는 방법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아랫꼬리의 이제 대칭선만큼, 그리고 이 저항선을 돌파하면은 새로운 시세가 난다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FM적인 어떤 지지선, 그다음에 이제 저항선을 좀 찾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 나는 이 좀 헷갈려서 모르겠다 하시면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일반적으로는 이 전체 폭을 하나로 잡고 그다음에 중심을 그어서 모든 것을 이제 판단하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랫꼬리에 이제 대칭을 잡아서 저항선을 그릴 것이냐, 아니면은 통으로 잡아서 이렇게 할 것이냐, 차트의 더 전후의 사정을 보면서 그냥 판단하시면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좀 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장 보면서 계속해서 실제 이제 차트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여름용 캔들의 어떤 에너지 형상, 어떤 부분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화산 폭발과 같은 어떤 폭발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했을 때 시가에서 좀 빠졌다가 이렇게 망청 양봉 크게 용서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당일로 보면은 추세 역전이 돼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암시를 해줍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로 보면은 에너지 폭발이기 때문에 최대한 시세 분출이 다 됐기 때문에 이날이 꼭질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상승해 주다가 현재 저항선에서 이 추세 돌파가 일어나고 계속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엄청난 대량 거래와 함께 거래량 꼭지를 보이면서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잡아서 어떤 판단해야 될 것은 저가, 그다음에 이제 고가, 전체 이제 중심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좀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여름용 캔들의 이제 다양한 변형, 요거에 대해서 보도록, 좀 어디서 나타나느냐,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점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점에서 나타나면은 이게 신뢰할 만한 매수 신호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현재 망청 양봉이 있죠. 이 경우는 아랫꼬리가 상당히 좀 긴 케이스가 좀 되죠.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다양한 어떤 변형된 형태, 아랫꼬리가 길 수도 있고 또 짧을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실제 이제 차트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자, 여기서도 이제 망청 양봉이 나타났죠. 근데 요거는 무시하고, 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점에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십자 도제형 다섯에서 보통 꼭지를 보였는데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갔죠. 근데 갭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갭상승이 일어났는데 아랫꼬리를 달고 현재 망청이 보이면서 계속 날아갔고, 그 다음 날도 시가 더 많이 뜨고 아랫꼬리를 달고 상한가를 형성하고 올라가고, 이런 형태가 있죠. 가장 일반적인 부분들은 첫 번째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갭상승에서 나타납니다. 갭상승에서 아랫꼬리를 달고 갭상승이 돼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다가 시가를 회복하고 이렇게 망청 양봉이 나오는데, 망청 양봉이 나올 때 추세 역전이 되는 것, 상한가가 안 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아랫꼬리에 대칭되는 선만큼 이 선 위에서 만약에 주가가 끝난다면은 추세 역전이 일어난다, 또는 장중에 이걸 돌파한다면은 추세 역전이 일어난다,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갭상승에서 좀 이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는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은 종가가 이제 급등하는 경우가 이제 추세 역전이 좀 일어난 부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랫꼬리 제가 항시 이야기했지만은 아랫꼬리에 1대1 대칭이라고 있죠. 요거를 벗어나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벗어나는 것은 추세 역전이 완벽하게 일어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실제 아랫꼬리 그다음에 1대1 대칭이 넘어가는 선을 긋고 보면은 추세 역전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도정 이렇게 보이고 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 여기 참고적으로 보면은 장대 양봉의 중심 위쪽에서 십자도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상승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경우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게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현재 봐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은 어디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면은 가격의 층 그다음에 바닥 이런 데서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납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서도 이 전고점 요거를 갭으로 돌파했다가 아랫골을 달고 어떻게 됐습니까? 망치 양봉이 됐죠. 1대1을 넘어서는 파동이 나와서 지금 그 다음 날도 갭상승이 일어나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현재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가격의 층 여기서 자주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좀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은 여기서는 중요 이평선 돌파 국면에서 좀 일어나죠.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중요 이평선 21선을 돌파하는 구역에서 좀 일어나는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은 21선이라는 것은 추세선이기 때문에 추세 아래에는 죽는 선, 추세 위에는 살아나는 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서 추세 아래에 죽었다가 저항을 보이고 이렇게 이제 빠지려고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근데 여기서 추세를 강하게 돌파를 하는 망청 양봉이 나타났습니다. 이걸 확대하는 그림이 요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저항선 어떻게 그리냐? 아랫꼬리에 1대1 대칭. 이 선을 그어보고 이 선이 돌파되면은 추세 역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결국은 추세 역전이 되고 나서 이제 움직였죠. 이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요 추세의 어떤 변곡, 정고점 돌파도 되고 이평선 개념도 되는 지역에서 일어난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갭상승에서도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참고를 좀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현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일 이평선 돌파 국면에서 나타나는 차트를 지금 이제 보시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21선 요건 지지받고 가는 케이스인데 여기서도 나타나죠. 제가 항시 이야기했다시피 아랫꼬리 1, 그다음에 시가에서 대칭된 점 1이 넘어서서 올라간 것은 거의 확정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거의 확정령으로 되죠. 추세가 깨지려다가 극적인 반등이 일어나서 종가에 망청 양봉이 나타났다 하면은 추세 역전이 일어난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1, 2, 3, 4, 5. 5일 동안 올라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꼭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청 양봉을 보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랫꼬리에 대칭된 점 이상에서 끝나주면은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 보고 저항선을 모든 것에 기준선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층 상단이 저항선이 되지만은 돌파를 했을 때는
지선 역할을 좀 해줍니다. 자, 여기 이 차트를 보게 되면은 망치형 양봉이 나왔잖아요. 아래 꼬리가 1이라겠죠. 그다음에 이 대칭되는 점이 1. 요거를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고 모든 것을 판단해 보면은 그 다음날 올랐습니다. 올랐다 밀렸다 올랐고 그 다음날 내렸고 하지만 어디를 깨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이 선을 깨지를 않죠. 이 선을 깨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을 행보를 했습니다. 1, 2, 3, 4, 5. 그 다음에 이렇게 급등을 해줬죠. 이런 부분들. 급등을 하게 되면은 뭐라고요? 장대 양봉의 중심이 깨지 않으면 된다. 깨지 않고 계속 지지받고 한 번 더 올라갔죠. 최종 피크를 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캔들에서 이런 파동이 나타났다. 좀 생각이 되고 중요한 것은 이걸 돌파를 했을 때는 이게 지지선으로 작용이 됩니다. 이걸 깨지 않으면은 여기서 어떤 뭐 갭상승이 됐든 음봉이 됐든 어떤 형태가 나오더라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이것만 깨지 않으면 된다 하고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추세 매매 방법의 정석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망치형 양봉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저항선을 잡는지 표현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같은 방법에 좀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도 일어났죠. 1대1 그리고 여기서 저항선을 긋더니 돌파했더니 지선 역할을 하더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상승 추세에서는 보통 눌림목이 며칠 발생이 되느냐? 5일 발생이 됩니다. 이 5일이라는 것도 그 시간 개념을 보면은 정확하게 일주일이라는 시간 단위. 우리가 일반적인 계절적인 자연적인 어떤 시간 단위하고 주가가 일치를 하죠. 5일을 조정을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추세 역전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겠죠. 1대1. 그렇죠? 아랫꼬리와 몸통. 요걸 긋고 판단을 해봅니다. 슬금슬금 왔다가 슬금슬금 내려도 요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보유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 왜? 추세 역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잘 올라가더라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망치형 양봉이 일어나는 특히 1대1로 정확하게 종가상으로 확인되는 그런 것은 사실은 매우 드물지는 않지만은 드물게 일어나기 때문에 요걸 기준으로 잡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요걸 표현하면은 자,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이 기준에서 왜 이걸 말하냐면은 아랫꼬리, 윗꼬리. 사물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준에서 좌우 대칭을 합니다. 음양 대칭을 합니다. 이게 층인데 이 층을 벗어나서 주가가 움직여줬다는 것은 다음 층을 향해서 계속해서 간다는 진행형이기 때문에 요거를 잡습니다. 항시 박스권 또 바닥 천장의 어떤 횡보의 등락의 일정 폭을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않느냐 요거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주가의 움직임이 시가에서 빠졌다가 이 진폭만큼 올라갔는데 요걸 넘어섰다 하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대1의 변곡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표준 매매법에 관련된 그 내용을 이제 계속해서 언급을 하면은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제가 무조건 망치형 양봉의 층 상단이라고 안 했습니다. 그러죠? 뭐라고 했죠? 아랫꼬리에 대칭이 되는 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선을 그어보면 어떻게 돼요? 좀 빠졌죠? 빠졌어도 중심을 깨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며칠 쉬었어요? 1, 2, 3, 4, 5일을 쉬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섰죠? 이런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망치형 양봉이 있으면은 무조건 망치형 양봉이 있으면 무조건 층 상단이 아니라 아랫꼬리에
대칭이 되는 선을 긋고 여기가 지선입니다. 이건 살짝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일반적으로 보는 어떤 그 팁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자, 요거를 요거는 다른 케이스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시면은, 자, 아랫꼬리가 있고, 이 대칭선인데, 저항선인데, 요걸 돌파를 해야 되는데 돌파를 하지 못했잖아요. 계속해서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며칠 동안. 근데 이 일정한 박스권이 좀 있는데, 계속 행보를 해주다가 중심을 정확하게 계속해서 지켰죠. 지키는 것은 추세가 유지가 된다. 그리고 나서 이격 조정을 보이고 급등을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층의 중심에서 계속 있으면은 이 망청 양봉의 추세 역전의 파동에 어떤 힘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지해 주는 것을 확인하고 돌파를 했을 때나 지지를 좀 하고 한 부분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밀려주더라도 상승하다 밀려주더라도 중심만 지켜주면은 이것도 또한 매수가 가능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지선과 저항선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때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기준입니다.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꼭지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한 거죠. 꼭지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여기를 보시면은 아랫꼬리가 있죠. 대칭되게 선을 긋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종가상으로 올라줬잖아요. 그렇죠? 계속 갈 것 같더니 추세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근데 무너지면 어디를 깨지 않아야 된다고요? 1대1 대칭 요거를 깨지 않았는데 요거를 깨졌잖아요. 깨지니까 슬금슬금 이렇게 내려가는 파동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고점이 아니라 아랫꼬리의 대칭전은 선일 저항선인데 돌파를 해주면은 지지선으로 바뀌는 거고 요걸 붕괴하면 다시 한번 저항선으로 바뀌는 거죠. 요거를 가지고 기준선을 삼고 매매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이 좀 있죠. 그래서 또 여기서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점에서 이 망청 양봉이 나타난 경우가 있습니다. 자, 나타난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겠으면은 그냥 통으로 이걸 통으로 보고 이제 중심을 잡아도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아랫꼬리에 1대1 대칭으로 잡고 매매하는 것이 정석이고 그다음에 고점이다 했을 때는 좀 여러분들이 헷갈리시잖아요. 그러면은 전체를 통으로 잡았고 요거를 중심을 가지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점이다 했을 때는 약간 이렇게 응용을 하셔도 됩니다. 추세가 지속이 되고 바닥인 경우는 이 아랫꼬리에 대칭으로 잡고 고점이다 하면은 그냥 통으로 잡아도 돼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층을 깨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갭이 일어났죠. 갭이 일어나서 이렇게 음봉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가라는 것은 그리디 기법으로 모닝종이처럼 이런 보이지 않는 저항, 조정, 돌파, 안착 이런 중심 움직이다 다시 한번 이런 많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그리드란 선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어느 선의 저항과 지지 사이에 움직이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잘 나타나는 것이 아랫꼬리 망청 양봉 여기서 딱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G선, 이게 저항선이구나, 이게 중심구나 이렇게 잡기가 좋다는 이야기예요. 왜? 층 중심에서 위아래로 어쨌든 다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최대치 아래까지, 최대치 위까지 움직이기 때문에 층을 잡기가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목표가에 대해서도 똑같은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똑같은 개념으로 제가 요거를 아랫꼬리 1, 그다음에 이곳이 1이라겠죠. 그래서 여기에 중심, 여기가 지지선, 저항선, 이게 하나의 층이라겠죠. 그러면 목표가를 구할 때는 여기에 종수배로 구하는 어떤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약간 이거는 이 몸통이 아랫꼬리나 몸통이 굉장히 길었을 때는 요거를 응용을 하셔야 되고 짧았을 때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언급할 내용은 이걸 가지고 목표가를 구하기는 좀 애매하지만은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에 대해서는 효율적입니다만은 참고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자, 여름용 캔들의 매매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겨울용 캔들은 제가 상징을 자, 요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겨울용 캔들은 여름용 캔들하고 정확히 반대의 개념이 되죠. 요거는 뭐냐면은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보이다가 요걸 깨고 내려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요거는 반대로 윗꼬리 1, 아래 몸통 1 이렇게 비율이 완벽하게 생겼을 때를 겨울용 캔들 또는 영망치형. 영망치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망치로 하게 되면 이렇게 이 망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손을 들잖아요. 이게 망치인데 거꾸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망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엎어졌죠. 누가 이렇게 망치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망치형이고 거꾸로 엎어졌으니까 이게 영망치형 응봉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이걸 그냥 겨울용 캔들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가에서 상승하다 시가를 밀려주고 굉장히 크게 내려갔기 때문에 어째요? 매수 심리도 사라지고 거의 투매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투매가 시가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점을 쳤구나. 이제 세력이 도망갔구나. 또는 악재가 나왔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하죠. 이렇기 때문에 요것이 되면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변형이 나와요. 자, 여기서 이렇게 상승하다 밀렸다가 시가에서 이렇게 하락이 이제 진행이 되다가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상승하다가 지지를 받고 살짝 아랫꼬리에서 끝나는 경우도 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시가에서 상승하다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다가 겨우 종가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같습니다. 요거는 여름용 캔들하고 정확히 반대로 이거를 윗꼬리를 하나의 기준 파동으로 잡고 요거를 대칭으로 잡습니다. 대칭으로. 그래서 요거를 지지선으로 잡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거를 지지선을 깨고 내려간다 하면은 매도 늦더라도 손절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됐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 좀 복잡하고 어렵다 하면은 그냥 통으로 잡고 그냥 중심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이렇게 요거를 잡는 방법, 또 이렇게 잡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좀 약간 장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대부분 요거는 고점이다 했을 때는 고점에서 내려가는 추세가 지속이 된다 했을 때는 요걸로 잡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바닥이다 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잡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거하고 정확히 반대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거꾸로만 이야기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도 요거의 종수배만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추세 역전은 이 진폭의 중심을 일단 회복했다가 회복할 때 1차 매수, 요거를 돌파하면 2차 매수 이렇게 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또는 전문가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일일이 여기에 저항선입니다. 지선입니다. 할 필요는 없어요. 자동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 그쯤이다 했으니까 1대1이네? 딱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어보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 이제 차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용 다양한 캔들에서 나온다겠죠. 고점에서 주로 나옵니다. 고점에서. 근데 이걸 켰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윗골이 달리고 시가에서 하락을 하다가 첫날은 종가 직전에 했기 때문에 많이 밀려나지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날 추가적으로 일어났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항시 1대1이라겠죠. 요거를 지선으로 삼어라. 지선이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매도가 되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층의 중심 위아래에서 움직여줘야지 계속 가는데 위아래에서 움직이지 않고 이 층의 중심 아래로 어떻게 내려가기 때문에 2단, 지하 3단, 지하 3층, 뭐 지하 4층 이런 식으로 나와요. 중심에서 움직이다가 다시 깨지고 중심에 움직이다가 다시 깨지고 이런 현상이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가 층을 잡는 방법입니다. 이게 주가라는 것은 항시 층이 있으면은 1층, 2층 이렇게 있으면은 케이스보다 이게 중요합니다. 원리가 중요합니다. 층이 있으면 항시 중심이 있고 층이 있으면 중심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계단 참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단 참, 중심. 계단 참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계단 중간 참이 중심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층. 그러니까 주가는 항시 층에서 움직여야 돼요. 중심, 상승할 것 같으면 중심 위쪽에서 약간 추세가 돼야 되고 항시 이 원리로 움직입니다. 층 중심, 층 중심. 네,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캔들을 다 이렇게 나눴던 방법이 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중요 이평선이 깰 때 나타나요. 깰 때. 자,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고점에서는 그냥 윗꼬리를 1대1로 잡으면 돼요. 요거를 지수로 잡으면 돼요. 장중에 지나치게 깨졌잖아요. 장중에 매도 사인이 나왔습니다. 근데 다음날 반등해도 요걸 층을 현재 넘지를 못했죠. 이게 매도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종가로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종가로 잡으면. 그 다음날 올라왔으니까 매수 이렇게 되는 거죠. 매수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현상이 좀 생겨났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항시하게 하지만은 고점도 층이 있고 중심이 있고 그렇죠? 중심에서 위아래만 움직인다. 그죠? 요걸 깨고 내려가냐 안 깨고 내려가냐 어떻게 판단하냐? 캔들로 이미 나타났잖아요. 이게 그렇죠? 캔들로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요걸로 잡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과학적인 파동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 이평선을 깰 때 나타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 신호가 나오고 나서 행보를 해주다가 그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가에서 깨고 내려가는 이 음봉이 나타났다. 이런 현상이 쭉 생겨나죠. 근데 제가 좀 전에 그림으로 표시된 걸 이야기 안 했는데 이거를 보통 다른 캔들에서는 요거를 역망청 음봉이라 하고 또 유성령이라고 합니다. 유성령이란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별똥 모양이죠. 이게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떨어진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걸로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양상으로 부르기는 합니다. 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만 속성을 현재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고 저는 그 속성을 뭘로 표현했느냐 겨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겨울 한없이 춥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급이 없어요. 그런 경우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일어나는 경우는 층 하단을 붕괴를 시킬 때 좀 일어난 건데 여기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층 하단 또는 현재 중요이평선을 붕괴시키는 건데 자, 여기서 보면은 얼마만큼 이게 정확한 어떤 지선, 저항선인지 아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시가에서 윗꼬리만에 대칭된 선만큼 구워 봅시다.
그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됐어요? 반등이 했죠. 근데 정확하게 어디를 닿았죠? 층 저항을 닿았습니다. 그러죠? 이게 과학적이라는 것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빠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좀 그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자, 실제 이제 추세선은 어떻게 걸 건가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기서 1대1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길게 걷습니다. 길게. 갭 하락이 됐죠. 매도 신호가 일단 나왔어요. 근데 반등이 계속 있지만은 어디를 넘지는 못해요. 요걸 선을 넘지는 못했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저항으로 오리랑 저항으로 잡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용 망청 양봉하고 반대로 갭하락하고 하단이 저항으로 된다. 여름용 망청 양봉은 갭상승하고 상단이 지선으로 작용이 된다.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여름하고 겨울하고는 정확하게 반대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자, 계속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이제 정확한 지선 저항선을 끊는지 보시면은 알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입꼬리의 대칭점만큼. 첫날은 이렇게 많이 안 왔잖아요. 그렇죠? 첫날은 많이 안 왔습니다. 근데 대칭된 만큼 그거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시가가 다 여기서 출발이 되죠.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시가에서 넘지 못하고 밀렸고 결국은 여기서도 반등하지 못했죠. 굉장히 정확한 저항선이 되는 겁니다. 저항선.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게 똑같은 개념으로 계속해서 이제 보시면 똑같은 개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뭐냐면은 윗꼬리하고 아랫꼬리 이제 대칭이죠. 요걸 깨지면 깨진다고 했죠. 근데 깨진다고 생각하고 계속 했더니 안 깨지네요. 그렇죠? 지지선이 이게 지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선이 깨지는데 이때는 어쩌요? 매수 신호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당연히 위 아래 대칭 요거는 깨고 내려갔죠. 그래서 이 윗꼬리에 대칭된 선을 그어야지 보이는 선에 그으면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망청 음봉, 역망청 음봉, 겨울형 캔들의 추세선 1대1 대칭으로 받는 것에 매우 놀라운 어떤 과학적인 이론이 들어있다. 파동적인 이유. 파동의 속성을 정확히 간파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바닥에서는 어떻게 잡느냐? 바닥에서는 잡는 법은 잘 모르겠다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또 바닥이거나 더 잘 모르겠다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전체 통을 잡고 2분의 1을 찍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죠. 요거도 그냥 통으로 잡고 2분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시가에서 빠졌다가 굉장히 많이 밀렸어도 중심에서 시가를 시작하죠. 잘 모르겠다 하면은 어쨌습니까? 중심을 잡고 회복하면은 매수 신호가 나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저 혼자만 이해했나요? 자,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면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좀 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좀 요거를 이야기했죠. 상승 삿바형 요거를 뒤집는 거 망청 음봉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서는 망청 양봉 그죠? 겨울형, 여름형, 요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4개의 캔들을 배웠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해당이 좀 되는데, 자, 요거를 배웠는데 실제 하나만 남았습니다. 십자 도지형하고 갭이 있죠. 다음 주가 되면은 장대 양봉, 장대 음봉을 기본으로 한 5가지 보이지 않는 갭까지 해서 6개를 동시에 다 끝냈기 때문에 요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이다. 파동이 이제 3개짜리 있고
4개짜리가 있죠. 캔들이. 이것도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약간 어려운 개념이 좀 될 수도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좀 드린 거기 때문에 좀 그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은 자, 그 실제 파동 이론 가지고 정말 망청 양봉을 가지고 그렇게 실제 추천을 했느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23일 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에 대해서 제가 제시를 했는데 왜 제시를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상승 삿바 형태가 나타났고 일주일 1, 2, 3, 4, 5일 있죠. 그다음에 층 돌파할 때 나타난다겠죠. 층 돌파할 때 아랫꼬리에 1대1 대칭 이게 나타나기 때문에 추천한 겁니다. 아, 저 사람, 저 전문가 정말 이론대로 하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보는 문 이렇게 하는 거. 요거를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갔고 최고점을 찍었잖아요. 그렇죠? 시작부터 한 달 이내에 한 달째 고점을 친다. 며칠인데 한번 쉬어볼까요? 즉석에서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7일째네요. 18, 19, 20 채우고 상승하고 슬금슬금 빠지죠. 5일선을 깨면서.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자, 계속해서 시간이 좀 되는 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나왔냐? 115%.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 들어오시려면 아래 노란톡에서 들어오시면은 실제 매매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야기했던 것이 파로스 아이 바이오 8월 2일 날 이야기했던 것도 있다. 실제 캔들 그때 차트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던 것이 나타났죠. 자, 그때 당시에 이제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요거는 실제 망청 양봉은 아니지만은 실제 추세선을 이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때 겨울형 캔들이 나왔죠. 근데 이 추세선을 그거 보면은 깨졌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추세가 다시 한번 역전이 되는 경우가 좀 생겨났습니다. 네, 생겨났기 때문에 요거를 설명하려고 잠시 이야기를 좀 했던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클라우드 웍스에 대해서 현재 언급을 했는데 이때가 9월 1일 날입니다. 9월 1일 날. 9월 1일 날 언급을 좀 했었는데 계속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자, 이때 제가 언급을 좀 했던 이유 자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아랫꼬리에 대칭인 만큼 이렇게 망치형 양봉이 되어서 더 나타났습니다. 그때 이때 상황을 보고서 제가 얘기를 한 거죠.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클라우드웍스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갈 확률이 많다. 왜냐하면 시가에서 매물이 쏟아지다가 시가에 대칭된 만큼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더 올라간다. 이렇게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 고점까지가 36%의 수익이 발생이 좀 됐죠. 그런 이제 부분이 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제시를 좀 한 부분이 10월 31일 날 신흥 SEC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때 차트의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자, 이때 당시에 차트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여기서 보면은 시가에서 그날 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빠졌어요. 그래서 망청 음봉이 나타났죠. 근데 중요한 것은 1대1 대칭이 나있습니다. 1대1 대칭이기 때문에 요것을 올라오면 추세 역전이 일어나죠. 결국은 추세 역전이 일어나서 급등을 좀 한 사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서 망청 음봉이 에서 나타난 경우가 여기 있습니다. 모르시면은
전체 통을 중심으로 잡으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일반적으로는 윗꼬리하고 대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생겨나는 것은 아랫꼬리하고 윗꼬리에 무조건 대칭 개념으로 여러분이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오늘 배울 부분들은 추세 역전이 일어나는 여름용 캔들하고 겨울용 캔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어떤 매매 전략, 실제 매매는 아래 노란톡에서 또 실시간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매매 기법까지 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시간이 된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 여름용 캔들 아랫꼬리를 달고 추세 역전이 일어난 경우는 아랫꼬리에 대칭을 가지고 저항선을 잡고 이걸 돌파하면은 매수 신호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추세 이탈이 되는 경우 윗꼬리에 대칭이 되는 1대1의 하단선을 가지고 지선을 잡고 이 지선이 깨지면 투매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급등이 일어나는 여름용 캔들, 그다음에 폭락이 일어나는 투매가 일어나는 겨울용 캔들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장은 마지막 캔들을 종합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